반갑습니다.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의 글로벌 리포트입니다. 자, 지난주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고 고용시장이 아직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이 피봇을 할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다시 증시는 하락을 했는데요. 자, 거기에 AMD의 3분기 실적 악재까지 나오면서 특히 반도체 지수가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증시 현황을 먼저 보시면 다우가 마이너스 2.11% 하락하면서 다시 3만 선이 붕괴되었고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3.8%로 크게 하락하면서 1652선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S&P 500도 마이너스 2.8% 하락하면서 3639선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이런 시장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 투자를 피해야 된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속슬 같은 경우는 레버티 SM 매니지먼트가 펀드와 LLC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생 상품이라든지 기타 펀드를 통해서 정보기술,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부분에 걸쳐서 운영되는 이런 회사의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펀드는 선물과 스왑과 같은 파생 상품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섹터 지수의 일일 성과에 이 3배를 지수를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속설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속설 같은 경우는 지금 9.21달러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애프터장에서 9.10까지 이렇게 하락을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속설 같은 경우는 31억 3,700만 달러의 운용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지분은 지금 현재 34.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DGCXX인데요. 이 DGCXX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소득세가 면제되는 높은 수준의 경상소득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이기도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골드만삭스의 재무상품 펀드죠. FST 주식 비중에 투자를 하고 있는 FTIXX입니다. 이 비중이 지금 11.26%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펀드는 우량 금융시장 상품에 독점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자본의 보존이라든지 유동성의 유지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경상소득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펀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펀드 같은 경우는 특정 미 재무부 의무에 대해서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달러가 4.43%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 그리고 엔비디아 등을 포함을 해서 현재 총 35개 기업 비중을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슬의 포 등급을 보시면은 이 전망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속슬의 ETF 전체 등급이 F고요. 등급 시스템에서 스트롱셀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롱셀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강력한 매도를 공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포 등급은 이렇게 118개의 개별 요소를 고려하고 또 거기에서 계산이 되면서 각 요소의 최적의 가중치가 부여되는 그런 등급을 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속슬에 이렇게 트레이드 및 바이 앤 홀드 등급에 대해서도 F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어에 대한 부분도 D등급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F등급 레버리지 ETF 그룹 가운데서 101개 가운데서 이렇게 속슬이 현재 46위에 랭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렇게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또 담고 있는 레버리지 ETF 중에 하나가 바로 SOX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런 등급을 보자 그러면은 속슬이 굉장히 좀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속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앞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포 등급도 이제 좋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 긴축에 대한 수요적 부분이 우려스러운 그런 전망이죠. 이렇게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속슬이 바닥 형성을 좀 다지는 모습이 가능성도 크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자, 지난번 마이크론이 부진한 매출과 예상치를 밑도는 그런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AMD도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스러운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도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전망의 가이던스도 힘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도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이르면 올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그 이유는 마이크론과 키옥시아의 메모리 반도체 감산도 반도체 업황의 기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산한다고 바로 시황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감산 발표가 확대가 되면 결국 수요 개선이 확인이 되고요. 주가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업계에서 감산은 어찌 보면 이제 최후의 무기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수요 상황에서 기업들의 공급 조절에 대한 절실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어떻게 보면 공급 시그널 측면으로 봤을 때 바닥 시그널로 시장은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아직 수요 개선적인 부분은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장기적 관점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이 바닥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쏙슬이 지난주 9.21달러 그리고 애프터장에서 9.10달러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크게 마이너스 17%까지 거의 18%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예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쏙슬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은 이렇게 하락적인 부분을 주고 거의 W자 형태의 이런 반등적인 그런 구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가장 여기서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난번에 이 저점에 대한 어떤 캔들적인 부분, 9달러 선에 대한 이탈적인 부분을 과연 지켜줄까 또는 이탈이 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은 콜럼버스 데이를 맞이해서 지금 모든 관공서가 이제 휴일입니다. 자, 거기에 반면에 증시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만 지금 휴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채권 시장만 지금 휴장을 하는 그런 상태고요. 오늘 주식에 대한 매매는 가능하지만 주식 결제에 대한 부분은 오늘 되지 않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콜럼버스 데이로 이제 채권 시장이 휴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시에도 좀 영향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한숨 돌릴 수 있다. 하락적인 부분으로 가는 방향을 조금은 좀 이 채권 시장의 휴장으로 인해서 좀 숨을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쏙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9달러 선에 대한 부분, 이 구간을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후에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점에 대한 테스트가 지난번 8.74달러 구간을 과연 지지를 할 것인지 또는 8.5달러 구간까지 다시 한번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더 쏙슬 같은 경우는 저점에 대한 구간을 확대시킬 수도 있는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했을 때 이후에 하방적으로 봤을 때 8.5달러까지 이탈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이런 반등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속슬에 있어서는 가장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TQ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Q도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9.16달러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저점을 갱신하고 19.5달러까지 이 낙폭을 좀 줄여주는 이런 모습인데요. TQ의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018년 이 고점적인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EMA 지금 120선이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TQ가 이 18달러 구간, 거의 17.9달러 구간까지 이 지지해주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와야만이 지금 TQ도 하방으로 가는 부분을 좀 더 지켜줄 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2018년에 이 고점적인 구간까지 지금 내려오는 지금 TQ도 이렇게 굉장히 좀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영향적인 부분이 지금 테슬라의 영향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 인수 자금이 앞으로도 약 31조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10월 말경에 테슬라의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또 긍정적으로 이 판매량에 대한 부분은 호재적인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 주가에 대한 매도적인 우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되었건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런 빅테크주들이 이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TQ도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도 또 한번 지켜보면서 우리가 저점에 대한 구간을 다져나가는지 하방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녁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